이건가? 대륜 22면 이건가? 자주 나왔었다. x가 양이고 y가 양이고 6x 제곱에 더하기 28xy 이건 했지? 여러분 기억나? 안 했어? 이거 안 했죠? 이거 안 한 거 맞아요? 하긴 했었거든? 기억나지?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좀 보니까 진짜 별의별 문제를 다 낸다. 와 진짜 별의별 문제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가지고 오겠지. 어떻게 해서는 가지고 오겠지. 자 봅시다. 대륜 22년 문제가 되는데 얘도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으로 예전에 나왔어요. 대륜에서 보면 단답형이 3개 나오거든. 단답형이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조금 단답형이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 자, 뭐 이것도 하나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번 시험 범위가 산술기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케이? 자, 대부분 못 풀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 격차를 조금 벌리기 위해서 예를 좀 보자. 시계 구조를 보면 이거 고쟁이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해보세요. 고쟁이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자, 시계 구조를 보니까 뭐가 돼 있어? x 플러스 2y의 제곱이 되어 있어요. 됐나요? 자, 위에 당연히 면밀히 관찰을 좀 하시면 얘가 3x 제곱에 14xy고 8y 제곱이 될 거니까 3하고 1이랑 누구 있니? 4하고 2가 있죠. 4, 2 이렇게 있어서 자 이렇게 적어줍시다. 3x 플러스 2y x 플러스 4y가 됩니다.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2가 곱해져 있다. 특징이 뭐예요? 인수분해가 되더라. 난 인수분해가 되더라. 여기는 이 녀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근데 잘 봐봐. 이게 진짜 재미난 게 뭐냐? a, b의 루트의 2가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가 계속 뭐만 봤었어? 이게 순서가 바뀐 것만 보다가 얘 딱 보면 어색하거든. 안 어색하나? 어색할 건데 맞지? 어색하잖아. 얘가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A, B가 곱해져 있습니다. A, B가 곱해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내가 따로 찢어볼게. X 플러스 2Y X 플러스 2Y 그거 분해 자, 어떻게 찢어줄 거냐 하면 이렇게 찢을게요. 하나는 3x 플러스 2y로 적습니다. 하나는 2를 분배하고 난 다음에 적습니다. 왜? 이걸 A, 이걸 B라 두니까 뭐가 나오냐? 합이 얘들이 딱 결정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얘를 A, 얘를 B라 두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 나옵니까? 5가 나오죠. 5x 10y 밑에 있는 거 10이 나오죠. 오케이? 10이래. 10을 여기 들어있는 거 5, 여기 10y니까 밑에는 5 나오죠. A 플러스 B가 5 됩니다. 이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생이 풀어봐. 고생이도 전부 다 이렇게 풀어요.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떠올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A, B라고 두는데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된다? A 더하기 B가 5가 된다. 다 됐죠? A 더하기 B가 5가 됩니다. 얘랑 더해주시면 그러면 여기 끝났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주면 되겠지. 산술기하니까 여기 A, B의 범위만 구하면 되겠지. 얘 5,
제곱 4, 25, 4분의 25가 작가 나왔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이게 답이에요. 됐죠? 됐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도 언제든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자, 거기 보자. 아, 이건 좀 선 넘는 건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 창구 21년입니다. 이건 산술기하입니다. 자, 이것도 산술기하가 되는 거고 a 제곱이고 더하기 8b의 제곱이 2가 됩니다. 2인 양수 AB에 대해서 양수 AB에 대해서 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 녀석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었을 때 뭘 구하라? m의 제곱을 구하라. m의 제곱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이 m의 제곱의 값이 4분의 27입니다. 됐죠? 보자고. 한 번만입니다. 한 번만. 얘는 해도 뭐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데 얘는 필연적으로 호슈를 몇 번 쓰는 거야 하면 호슈를 2회 쓰셔야 됩니다. 호슈를 2회 쓰셔야 되는 거니까 등호 조건이 관건입니다. 등호 조건이 관건이고 등호 조건에 관련된 내용들만 딱 나오면 얘는 그냥 그림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얘가 2번 거쳐야 됩니다. 얘가 1차면 얘는 몇 차야? 4차죠. 제곱해야지 되니까. 맞죠? 얘가 1차면 제가 4차잖아. 오케이? 제곱하면 제가 4차잖아. 오케이? 그래서 자, 한번 적어볼게요. 갑니다. 먼저 1차 형태로 먼저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A의 제곱이야. 난 이거 몰라도 돼. 이게 대부분 못 풀 거야. 대부분 못 풀거든. 찍거나 못 풀거나 둘 중에 하나네. 그래도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 연습하면 충분히 될 거니까. 그치?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얼마가 될 거냐면 자 여기서 적어줍니다. 하나 적었어요. 하나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2번 적는다 그랬어요. 2번 적는다 그랬고 제 끝에 누가 오느냐 하면 얘가 옵니다. 깜깜이고 깜깜입니다. 만들어야 돼. 깜깜이들을 여기를 채워 넣어야 돼. 4칸을 채워 넣어야 돼. 어떻게 채워 넣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좀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m제곱 플러스 n제곱입니다. 됐죠? 2차식이니까. 오케이? 2차식이니까. 그러면 천천히 갈게. 진짜 천천히 가는 거다.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만들어집니다. MA라고 합시다. MA입니다. MA. 그 다음에 이렇게 견딜만 하죠. 여기까지는 견딜만 할 거란 말이야. 2루트 2NB입니다. 2루트 2NB가 됩니다. 루트 여기까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왜? 얘는 몇 차 형태? 1차 형태. 얘는 상대적으로 몇 차 형태? 얘가 2차 형태, 얘가 1차 형태.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고. 오케이? 집어넣습니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루트 뭐야? MA 플러스 루트에 루트 한 개 더 들어갑니다.
2루트 2nb에 자 요거를 제곱하면 됩니다. 요거 제곱 요거 제곱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루트 씌워서 제곱 루트 씌워서 제곱 다음 한 거 없어요. 자 이제 갑시다. 요거만 할게. 요거 하고 함수하자. 요거 하고 함수합시다. 됐지? 요거 하고 함수합시다. 이 마지막 문제라고 보시면 돼.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돼. 루트 이거 있다. 루트 n분의 납득하시죠? 그럼 얘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요 안에 루트 n분의 1이 되니까 여기도 요거 루트 b만 나와야 됩니다. 루트 b만 나와야 되니까 루트 적기가 진짜 와 2 루트 2의 n입니다. 그거 분의 1입니다. 오케이? 요거 상 날려야 되니까. 오케이? 상 날려야 되니까 요겁니다. 요거 다 됐어요? 이거 됐지? 자 개더럽습니다. 개더럽잖아요. 진짜 더러워요. 뭐 하기도 좀 그렇고 뭐 하기도 좀 그래요. 자 이제는 뭘 맞춰야 되느냐? 최소 값을 구해야 되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위에 거부터 여기다 살짝 적어줄게. 첫 번째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됐죠? n분의 a 랑 n분의 얼마? 2 루트 2b가 됩니다. 다른 날 첫 번째 거 하나. 그 다음 또 밑에 거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여기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것분의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m 루트 a 납득하시나요? 이것분의 이겁니다. 그럼 분모에 분모가 가 있으니까 역수로 뒤집어져서 여기가 m이 되겠지. 그 다음 여기도 뒤집어집니다. 2 루트 2n 루트 b입니다. 2 루트 2n 루트 b가 됩니다. 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식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 m 제곱이야. 여기에 a가 되는 8의 n 제곱에 b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제곱이 누가 된다? m 제곱 분의 8n 제곱에 이거 제곱이 왜 나왔어? b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시면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분모에 m 있으니까 m 세제곱 분의 8n 제곱의 b가 되는 거고 나머지 n 분의 2 루트 2b가 되는데 b는 양수니까 어차피 날아갑니다. b는 날아가고 정리 좀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8n의 세제곱이 2 루트 2m의 세제곱입니다. 자 얘는요 앞에 있는 이 녀석은 2n의 세제곱입니다. 뒤에 있는 건 얼마예요? 루트 2m의 세제곱입니다. 다 됐죠? 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2n이 얼마가 됩니다? 2n이 단지 얼마? 루트 2n.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n이 얼마가 됩니다? 루트 2n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 됐어요? 자 끝났습니다. 끝났을 거고 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뭐 대입해가지고 b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 왜? a 값 b 값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a 값 b 값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일일이 여기 n값 찾아가지고 찾는다 한들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알겠지? 아까 전에 내가 뭐 얘기했어요? 최대값, 최소값은 어차피 그 순간에 a, b만 찾으면 끝이라고. 복잡할수록. 오케이? 그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입합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세요. 자 a는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a는
m 자리 뭐 n 자리 집어넣을까요? m 자리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2n 제곱입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네. 4입니다. 오케이? A는 4입니다. 잘했어요? A는 4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 한번 해봅시다. A는 4B니까 자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A 자리에 4B가 딱 들어가게 되면 2 루트 B입니다. 2 루트 B가 됩니다. 맞죠? 여기 2 루트 B 여기다 대입합니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에다가 대입했습니다. 루트 B가 됩니다. 이거를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시면 3이니까 9 3이야. 여기 3 루트 B니까 9B가 되겠지. 오케이? 됐어요?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이 녀석의 뭘 구하라? 제곱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최대값이거든요. 이게 최대값인데 최대값을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81b의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81b의 제곱.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b 제곱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a 자리에 저기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시면 얼마니? 16에 b의 제곱 더하기 8b의 제곱이 얼마다? 2다. 그러면 b 제곱은 24분의 2, 12분의 1이다.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b 제곱이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81. 약분해주면 3으로 약분되겠죠. 27, 3입니다. 그래서 4분의 27,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4분의 27 답입니다. 청구에 나왔었던 거고 신명에 나왔었던 거고 뭐 몇 개 좀 이상한 학교에서 나왔는데 또 웃긴 게 뭐냐, 이거 센에도 있어요. 센의 상으로 있어요. 센의 상으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거기 가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호슈를 2번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소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2번 쓰고 등호 조건 만드는 게 생소하겠지만 2번 쓰셔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2번 쓰고 등호 조건 관건이니까. 그리고 그때 뭐를 제일 끝에는 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더라.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고쟁이는 없습니다. 센의 상이 있을 거예요. 센 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 자, 함수 봅시다. 자, 함수입니다. 함수는 뭐 다 아시겠지만 모든 어디 x 어디에 들어있는 집합 x입니다. 저기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야. 여기 집합 x에 들어있는 모든 x가 오직 하나의 y입니다. 오직 하나의 y 어디에 들어있는 y 오직 하나의 y에 뭐한다? 연결되는 대응 되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가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지. 여기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야. 방향성이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거지. 집합 있고 원소 있다라고 해서 반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f라는 함수를 적을 때 이런 멘트가 만족이 되면 x에서 어디로? y로 대응시켜주는 함수가 되는 거고. 자, 모든 x가 오직 하나의 y에 대응되는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항상 이제 접근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가 유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 내에서 대응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무한집합. 특히 실수
실수에 포함되는 실수 집합에 포함되는 무한 집합에서의 대응을 물어볼 때도 있을 텐데, 자, 유한 집합은 그냥 뭐 하면 된다? 대응표, 대응도를 이용해 가지고 대응도 그린다는 얘기야. x, y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여기 뭐 a, b, c가 있을 거고 1, 2, 3, 4 이런 거 있을 거고 대응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유한집합 같은 경우에는 대응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무한집합 같은 경우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줄게요. 정의역 범위 안에서 정의역 범위 안에서 x축과 수직이 직선을 그을 때 교점 무조건 한계가 생겨야 됩니다. 자, 정의역 범위 안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한계가 생겨야 된다 라는 얘기야. 이 교점이 어느 범위에 있어야 된다? 공역과 정의역 범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공역 범위 안이란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조건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한계가 생겨야 됩니다. 무조건 생겨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당연한 말인데, 학생들이 이 문장을 보고 유한집합에서는 잘 대응을 시켜서 문제를 푸는데 얘는 못해요. 얘는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냥 말로 꾸려서 적은 거야. 오케이? 됐어? 자, 예를 들어서 일단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으니까. 자, 어디를 좀 보냐면 경북입니다. 자, 경북입니다. 경북 20년이야. 경북 20년에 x가 어느 범위 있어야 되느냐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3까지 가다. y가 있어요. y인데 y가 1 이상이고 누구 이하가 되더라? 10 이하가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f가 있어요. f가 x에서 y로 간다는 얘기야. 자,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fx가 나오네요. fx가 어떻게 나왔느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있는 상황이고, 자, 이 녀석이 함수일 때 a의 범위를 구하여라.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a는 정수입니다. 정수 a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몇 개가 되느냐? 6개입니다. 이렇게 6개가 됩니다. 자,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자, 제한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얘부터 먼저 그립시다. 이거부터 먼저 그리지. 0에서부터 3까지, 10까지, 저까지 간다고. 대충 그리자. 0에서부터 3까지, 이 정도는 간다고 칠게. 0에서부터 3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원소가 있어야 돼. 정의역의 원소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공역의 원소는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 10까지 됩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포물선이 얘가 있어요. 포물선이 있는데 축이 얼마나 얘는? 축이 고정되어 있죠. 2로 고정되어 있죠. 축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이고 2가 되면 한 이 정도쯤 2가 여기 있어요. 오케이? 됐죠? 자, 기다려봐. 그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다 말았어요. 이렇게. 자, 어차피 입력할 수 있는 값은 여기서부터 3까지니까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다 아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냥 하자. 자, 함수인 거 누구 있어요? 뭐 알겠지? 함수가 알겠지? 당연히 눈에 보이잖아. 누가 함수인데? 함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뭐를 그었을 때 제한 범위 내에서 정의역의 원점 x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었어. 교점이 생기고 다 생기는데요. 문제는 뭐다? 공역 밖에 생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역 안에 생겨야 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어디 얘네들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대응하는 y값이 있지만 제한이 된 y값 안에 안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반면에 얘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있는 얘도 같은 이유에서 안 되겠지. 이해되지? 강요하는 거 아니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척을 해야 돼. 이렇게 안 되는 척을 해야 돼.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하지 말고. 뭐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안 될 수도 있지. 니들이 모자란 게 아니야. 내 전달력이 모자란 거야. 이런 좀 그런가? 너무 맞지? 그렇다 하자. 내 전달력이 모자란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교점이 지금 여기서는 생기게 되어서 되는데 여기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냐? 대응되는 x에 대응되는 y 값이 다 없는 거야 이 안에. 오케이? 얘 안 됩니다. 얘는 되겠지. 얘가 된다. 얘가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누구에 따라서?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2를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 더하기 a입니다. 이까지 됐어. 그러면 얘가 내려.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겠어요? 1이 될 때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 여기서 탁 요렇게 될 때까지 올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얘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 생각을 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까지 못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네모 박스 안에 대응되는 y 값이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디를 봐야 돼? 그렇지. 이쪽을 봐야지. 맞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왼쪽을 봐야죠. 왼쪽의 끄트머리 얘가 어디까지? 그렇지. 이까지 올라올 수까지 되겠죠. 그래서 딱 어디까지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얘는 딱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되지 않다. 그래서 자, 이 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나을 거야. x축과 수직인지 있어. 정의역 안에서 그었을 때 교점이 계속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이 공역의 범위 안에. 따라서 자, 저 위에 가면 a가 누구? y 절편이니까 a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계속 떨어지나? 아니죠. 여기 있는
a에다가 마이너스 4가 더해진 게 누구보다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깜짝이야. 맞구나. 미쳤나봐. 아무 생각 없이. 됐지? 6개. 그래서 6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함수가 어떻게 대응되고 대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이런 함수가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수준은 안 나와요. 얘들아. 함수야 아니야. 이런 수준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건 중일 수준입니다. 오케이? 됐죠? 이런 수준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왜? 얘는 왜 안 되는지 알지? 3에 대한 함수값이 없으니까. 오케이? 됐지? 자, 왜 안 되는지 알죠? 왜? 오직 하나의 y 값에 대응해야 되는데 a가 2개의 값이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안 나온다는 얘기야. 너무 직접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으니까 얘는 안 나오고 간혹 가다가 함수냐 함수지 않느냐는 어디에서? 무한집합 내에 대응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어떤 함수 f가 어떤 함수 g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일치? 정의역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역이 일치해야 됩니다. 됐나요? 공역이 일치해야 됩니다. 됐어? 공역이 일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대응 관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일치하는지 공역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대응 관계까지 일치해야 되고 1번, 2번, 3번이 다 만족해야지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f라는 함수가 집합 x에서 실수 집합입니다. 실수로 갑니다. g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집합 x에서 여전히 실수로 갑니다. 자, 그러면 f와 g는 적어도 일치할 가능성이 가져지는 거예요. 왜? 정의역, 공역이 서로 일치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 집합 x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이렇게 1로 나온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fx가 함수식 대응 관계를 보니까 x제곱이고 fx가 gx가 절대값 x예요. 당연히 그러면 f랑 g는 서로 같은 함수 맞죠? 이해되죠? 같은 함수 맞습니다. 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가 맞아요. 왜냐? 입력할 수 있는 값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정의역, 공역 같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값이나 0 대입했을 때 값이나 1 대입했을 때 값이나 모조리 다 똑같은 거니까 함수로서 같다라는 얘기야. 자, 조금만 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 막장 드라마 보면 점 하나 찍었는데 막 사람 막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막 그런 식으로 설정해 놓은 거 있잖아. 그것처럼 얘도 설정 자체를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빠졌는지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보시면 어디가 있나? 교재 518번 있습니다. 518번 잠깐만 읽어보세요. 518번. 그리고 민재는 아직 교재 없으니까 잠깐만 지금 줄게. 518번 잠깐만 읽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텝 2에 펼쳐 스텝 2에 518번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게 약간 난리 난 경우가 하나 있어요. 난리 난 경우가 하나 있는데, 자 그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보자고. 공집합이 아닌 집합 x가 있어요. x가 공집합이 아니야. 자 얘를 정의역으로 하면 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입니다.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둘 다 정의역이 일치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이 x가 되는데, 좀 웃겨. 뭐가 웃기냐? 여기 정의역만 일단 세팅되어 있고 공역 자체가 세팅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실수 전체라고 봅니다. 오케이? 실수 전체라고 봅니다. 이때는. 됐죠? 그래서 정의역, 공역 일치하는 겁니다. 관건은 뭐냐? 관건은 자 뭐가 돼 있니? fx가 있죠. fx가 4의 x의 절대값이죠. 그 다음에 gx가 누가 되죠? x 제곱이죠. 오케이? 그랬나요? 여기까지 됐어? 그랬죠? 그러면 얘랑 같도록 만들어주는 대응 관계를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x 값에서 서로 같도록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 봐. 그러면 뭐 절대값 4x랑 누구랑? x 제곱이 같아지게끔 만들어주는 x 값을 먼저 찾는 거야. 누구 있어? 당연히 0이 있겠지. 0도 있겠고 또 누구 있니? 0도 있겠고 여기에서 계산해 주시면 4도 있는 거 알겠어요? 마이너스 4도 있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됐죠? 아니면 이렇게 풀어. 쌤 절대값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보다 크다라고 두고 0 이상이라고 두면 4x x 제곱이잖아. 그럼 만족하는 x가 누가 나오겠어? 0, 4가 나오겠지. 오케이? x가 누구?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것은 x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됐나요? 뭐 넘겨줘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x가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어떻게 해서든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얘는 y는 x 제곱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절대값 4x니까 좀 뾰족하게 그려지겠네. 자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만족하는 x가 3개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런 식으로 납득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고 만족하는 x가 마사 0, 4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이제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번 시간 끝나갑니다. 자 그러면 뭐야? 여기서 이제 묻는 게 f랑 g랑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집합 x를 누구로 삼으면 돼? 마이너스 4도 되겠죠? 됐죠? 이해되죠? 0도 되겠죠? 왜? 0 집어넣으면 같아지니까. 또 누구? 4도 있겠지. 됐어? 또 누구 있어요? 마사 0도 있겠고, 이거 왜 적고 있냐? 마사 4도 있겠고, 자 0, 4도 있겠고, 전체 집합인 마사 0, 4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까 됐지? 이게 집합 x가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마치 누구를 표현했는데 저 하나 딱 달면 전에 다른 사람처럼 됐듯이 문제를 예전에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달라집니다. 거의 한 90% 학생이 답을 7개로 적었습니다. 90% 학생이 7개. 이 답 몇 개겠어? 이 답 몇 개겠어? 몇 개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차이도 느껴져? 차이는 느껴져요. 아니 그냥 보는 현상 말고 그냥 눈으로 딱 들어오는 x랑 x네. 공력이 차이 남으로 해서 답이 달라지는 거인지 알겠냐고. 왜냐?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약간 디테일하게 본다는 얘기야. 자, x가 있고 x가 있어요. f랑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다른가요? 자, 갑니다. x를 마이너스 4로 잡았어요. 그래서 느껴져요. 안 되는구나. 왜 안 되죠? 마이너스 4가 제곱하면 플러스 나옵니다. 마이너스 4는 됐죠? 이해가 됐어? 이해되세요? 제곱하든 뭘 하든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됐니?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이 함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알겠어요? 여기서 누가 될까요? 누가 되겠어? 대응이 되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0밖에 안 된다. 이해돼요? 예전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진 않았고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 4가 아니라 예전 문제 적어놔. 그러면 예전 문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나. 어느 학교에 했는지 다 기억을 못하겠고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자, 예전 기출입니다. 예전 기출이고 나도 그때 충격을 받았어. 와 설마 이런 걸 낸다고 라고 그때 충격을 받았어. 다 틀렸어. 거의 다 틀렸어. 자, 다 동일합니다. x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맞추는 애들도 잘 없을 거야. 자, x에서 x로 갑니다. g라는 것도 x에서 x로 갑니다. fx가 하나는 x제곱이고요. gx가 하나는 절대값 x입니다. 4x가 아니라 절대값 x입니다. 이 절대값 x가 될 때 f랑 g가 서로 같도록 만들어주는 x의 개수는 도대체 몇 개이냐? 답은 5개입니다. 답은 5개입니다. 왜 5개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답은 5개가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기출됐었던 거고 서술형에서 지금 보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이 정도까지 자기가 실수를 안 해봤으니까 자, 뭐 때문에 함수로 정의하는 것까지도 다시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랬어요. 자, 볼까? 시간 좀 남는데 그냥 볼까요? 그러면 풀이 잠깐 해드릴게. x 제곱이랑 절대값 x랑 같도록 만들어주는 x는 누구입니다? 마 1, 0, 2입니다. 오케이? 이제 쭉 적어볼게. 자,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1, 0, 1이 있을 텐데 원래는 이게 거의 한 90% 학생들이 이렇게 적었어요. 7개 다 틀렸습니다. 왜죠? x에서 실수로 가는 게 아니라 x로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잖아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같은데 이건 갈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안 됩니다. x입니다. 0만 있는 건 되겠지. 0이 0으로 가는 거잖아. 0은 0으로 가잖아요. 1도 1로 가잖아요. 얘랑 됩니다. 마이너스 1, 0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0 되겠어요?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어디로 간다? 1로 가잖아. 없잖아. 대응할 수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마이너스 1, 1, 1 이게 나오면 비로소 얘가 되면 대응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대응시킬 수 있고요. 대응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함수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얘는 되는 거고 마찬가지 x와 x가 이렇게 있을 때 마 1, 1, 마 1, 1은 이렇게 가는 함수니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다 해볼 필요가 없지.
이제 몇 번 해봤으면 감을 잡았으니까 0은 0으로 1은 1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더라.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끝.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좀 정리해 봅시다. 쉬었다가.